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수사 2단, 그 노상원이 운영했던 수사 2단이 사실상 계엄의 핵심 어떤 그 뭐 야전 부대 이런 느낌으로도 보이는데 이 수사 2단의 존재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합동수사본부가 비상계엄이 되면 예. 꾸려지고 이번에 꾸렸잖아요. 예. 합동수사본부장은 이제 방첩사령관이 되고 여인요? 합동수사본부장은 옛날에 12.12 때 보면은 전두환이 했죠. 네가 그때 예. 했거든요. 전 12.6 사태 났을 때 예. 전두환이가 그 기무사 그때 예. 보안사령관 하면서 합수본부장을 했어요. 예. 합수본부장은 검찰, 경찰, 군 예. 다 통제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걸 통제하는데 일반적인 합수본부에서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네. 검찰하고 경찰하고 통제해서 예. 여러 가지 하는데 네. 그쪽은 수사 1단이 될 것 같고 수사 2단은 이제 네. 이번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와서 네. 그걸 좀 신문하고 고문하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예. 척결의 대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척결했겠죠. 네. 네. 예. 그런 거가 수사 2단인 것 같고 노상원은 이런 수사의 개헌과 관련해서 이쪽 뭐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걸 총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네. 윤석열, 그 다음에 김용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는 누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헤드가 노상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여러 루트가 있는 거죠. 예. 윤석열, 김용현 해서 루트가 있는데 이쪽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네. 수사하고 이쪽은 노상원 쪽이 될 네.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계엄사령관하고 예. 지구계엄사령관, 지역계엄사령관 20개 이상 설치돼 있었잖아요. 전국에. 그쵸. 그런 계엄사령관들이 예. 행정부, 다. 사법부를 관장했을 것 같고 네. 합동 수사본부 방첩사령관은 이제 전체적인 수사나 뭐 이런 총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루트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을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분야 부정선거 분야. 예. 그다음 척결 대상의 민주당이나 뭐 이런 예.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하는 이런 분야 언론인 판사 막 나오잖아요. 이런 분야는 노상원이가 여인영과 협조해서 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이렇게 인식 자체가 너무 동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정상적인 언론 매체만 그 접근한다고 보더라도 그런 생각은 부정선거 이런 거는 좀 약간 사이비 종교 비슷한 생각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거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 빠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국민들로서는 매우 기가 막힌 상황이다. 사실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지 않죠. 총선은 각 지역별로 참관인들이 거기서 참관인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그 선거구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참관인도 있고 감시단도 있고 해서 2중 3중 체크하는데 각 당이 다 와 있고 그러니까 그걸 250 몇 개 지역구를 어떻게 다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발상이 아주 극우 유튜버나 극우 일부 인원들이 주장하는 거를 마치 그것을 본인이 신념화 됐는지 아닌 그걸 이용을 해서 눈에 가시 같은 민주당을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이용하려고 했는지 두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신념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지금 우리 제작진이 하나 찾아주는데요. 2024년 10월 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소름 끼친다.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맞대응을 했더라면 그럼 전쟁이 났는데 다행히도 북한이 이런 판단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된 건가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 사실은 그 당시
역으로 추산해 보면 네. 러시아에 파병하고 또 병력을 그 러시아로 그렇죠.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맞아요. 자기들이 호기를 맞이했잖아요. 맞습니다. 무기 예. 판매하고 예, 러시아 예.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평소와 같지 않게 우리가 막 그 해도 개북 학생기 들고 해도 관심이 이쪽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서 김여정이가 그냥 말로만 막 엎어놓고 맞아요. 국경선 만들겠다 맞아요.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러시아의 파병권이나 무기 예. 판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네. 아마 우리가 그 긴장을 조성하고 네. 그랬으면 그쪽에서 맞대응으로 분명 군사적인 도발을 예. 했을 텐데 예.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 보니 그런 거예요. 특히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네. 북한에서 얘기하는 최고 존엄 그렇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욕을 막 하는 맞아요. 전단이 평양 예. 중심가에 뿌려진 건 용서할 수 없거든요. 예, 북한 예. 입장에서. 예. 그럼 북한 군부가 분명히 나서서 예. 이거 원수 갚아야 된다 하고 도발을 했을 텐데 예. 이번에는 예. 그 러시아의 무기와 또는 동맹을 맺으면서 예. 파병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국의 전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이쪽 그 남북 문제에서는 현상 유지만 하자.